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종목 분석을 요청해 주신 분이 있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저희의 투자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메뉴 하단 부분 중간 정도 오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목 상담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일반 회원이 되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자세하게 좀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의 투자 의견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지트리 BNT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매수가가 26,000원이고 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99%로 거의 대부분의 투자 금액이 이 지트리 BNT에 들어가 계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이 지배구조, 회사 경영진, 미국 자회사 등이 좀 궁금하다 하셨고, 향후 시나리오 예상을 통해서 주식 전개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로 좀 구분을 지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3 BNT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고 최근 현황이나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해서 투자 의견을 드리려고 하니까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G3 BNT 투자 의견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의 의견일 뿐이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꼭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도 그냥 투자에 참고 정도만 하실 정도의 의견이라고만 일단 먼저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G3BNT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점들이 좀 문제가 있거나 좀 향후 전망 어떨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3BNT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00년도 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로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3월달 정도에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당시의 상호명이 디지털 아리아였는데 G3 BNT로 변경을 합니다.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터나 펌프, 변압기 등의 전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바이오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약 개발 및 백신 유통 사업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주요 주주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트리 홀딩스 등 특수관계인이 3.89%로 최대 주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게 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기업을 투자할 때 대표이사나 또는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도 많은 기업을 탐방을 가봤지만 돈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제조를 하든지 또는 바이오 기업들처럼 신약을 개발하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근데 사업 초기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낮은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한데요. 아무리 지분율이 낮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최대 주주와 또는 대표이사가 지분율이 10% 이상은 돼야 되고 본인 주식뿐만 아니고 우호 지분이라고 해서 그게 임원진이 됐던 직원들이 됐던 또는 어떤 특정 기관이 됐든 간에 우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표이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영권이 안정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G3 BNT는 일단 G3 홀딩스 등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우호 지분이 다 해도 3.8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분 일단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주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최근 공시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최대 주주가 누구고 특수관계인이 누가 있는지 나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트리 홀딩스가 현재 최대 주주이고 지분율이 3.8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의 변동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2013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보시면 지트리 1호 조합이 최대 주주였다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양 DNU가 최대 주주로 바뀌었다가 지금의 대표이사인 양원석 외 2인이 다시 또 최대 주주가 됐다가 결국 올해 2월 달에 지트리 홀딩스가 지분을 가져가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특정 회사를 두고 있을 때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트리 1호 조합이나 양원석 외 2인이나 지트리 홀딩스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이긴 합니다만은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자주 있는 경우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회사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동업자인데 그 동업자 중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단체가 누구인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자주 바뀐다는 건 결국에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최대 주주나 지금 지트리 홀딩스도 제가 볼 때 지분이 3.89%면 언제든지 지트리 BNT 주식을 매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량입니다. 자기 회사가 잘 되고 자기 회사가 좋으면 자기 회사가 주식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계속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가 자꾸 바뀐다는 건 지분을 매각하고 떠날 생각.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사라든지 보고서를 통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시장에서 늘 하루에도 몇 프로씩 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30%씩, 뭐 일주일에 100% 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일부 코스닥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뻥튀기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팔고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G3BNT가 원래 이상한 회사 사실은 아닙니다. G3BNT 지분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었고요. 가치 투자로 유명하고 또 큰 규모를 자랑하는 KB자산운용도 올 초까지만 해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월 5일날 공시를 했는데 5.2%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4%로 지분율이 떨어졌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 변동 공시한 내용이고 아마 그 이후에는 공시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분을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KB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날 공시했는데 원래 그 전까지 6.6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1.37%까지 보유 지분율이 떨어졌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식을 갖다 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지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바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2021년 1월 18일 공시한 내용입니다. 베이사이드 프리이빗 에쿼티 주식회사, 보통 우리가 PEF라고 부르는데 경영 참여를 위해서 3호 집합 투자기구를 설립을 하고 5.07% 지분을 보유했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2월 10일 날 다시 공시하는데 주식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아까 말씀드렸던 PEF의 투자 목적 회사인 지트리 홀딩스로 주식 이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 공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지트리 홀딩스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지배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지트리 홀딩스는 3.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트리 홀딩스의 대표이사는 김범준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트리 홀딩스의 대표이사 김범준 씨는 제가 볼 때 그냥 껍데기인 대표이사 같고요. 이 지트리 홀딩스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지투리 사무투자 합자회사, 그러니까 PEF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투리 PEF 위에 바로 베이사이드
PEF가 있습니다. 이 베이사이드 PEF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 현재 디스트리비엔티 대표이사인 양원석 씨고, 이분이 현재 최대 주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원석 씨가 현재 이 회사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실제로 지배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배 구조가 복잡하긴 한데, 양원석 씨, 그 다음에 지트리 홀딩스가 결국에는 이 회사 지트리 BNT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역시나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원진을 제가 좀 찾아와서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지트리 BNT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는 바이오 기업 임원을 볼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좋은 회사는 대표이사가 일단 개발자인 게 상당히 좋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진이나 개발자인 게 좋고요. 하다못해 특정 연구소장이 있어서 이 사람 중심으로 무언가 신약 개발을 주도해서 나간다 할 때 저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을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G3 BNT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양원석 씨, 이분이 한미약품 상무이사 계셨던 분인데 연구 개발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실질적으로 무언가 연구에 참여하거나 그럴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주로 외부 업무들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이어들을 만난다든지 무언가 영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외부로 돌게 되면은 반대로 내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특정 임무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 임원진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특징들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스닥 기업들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표이사가 누군지,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핵심 개발자, 임원진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 과정에 핵심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잘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G3BNT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는 한 4개 정도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고 주요 사업에 써 있는 것처럼 바이오 개발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겠지만 파이프라인별로 무언가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3BNT가 지분을 일부 투자한 회사도 있고요.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3BNT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아마 치료 분야로는 4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안과 쪽이나 피부 쪽, 뇌종양 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6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안구 건조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G3BNT가 지난 5월 달에 기업 설명회를 열면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 파이프라인명으로는 RGN-259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구 건조증은 눈물 결핍이나 과도한 눈물 증발로 인해서 눈물막의 장애로 안구 표면에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증상들이 발병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 이물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약물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은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은 암 쪽이 일단 가장 시장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달려들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작으면 참여하는 기업도 적은 건 맞는데요. 일단 무언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요. 암과 쪽은 일단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무언가
연결성이 있거나 그러한 질병 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가치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암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커서 그다음에 해당 약물이 나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시장 파이가 많아진다면 매출 영업이익을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꼭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익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은 유망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트리비엔티가 꼭 중요한 약물은 아니지만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약물 치료가 전 세계에서 2개 업체 정도만 일단은 상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신약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약간 좀 꺼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지트리비엔티의 안구건조증 임상 3상이 종료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종료가 됐는데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임상 3상을 실패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성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임상 3상 결과와 함께 우리는 해당 약물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든 건 지트리비엔티고요. 물건을 사야 되는 건 시장에 있는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일 건데 글로벌 제약사들은 지트리비엔티의 임상 결과를 실패를 보고 있는데 지트리비엔티 자체는 성공을 하고 이야기하니까 물건을 팔려고 한 사람은 팔고 싶어 하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이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트리비엔티가 작년까지는 주가가 그나마 2만 원대 후반에 있었는데 올해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이 결국 성공으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트리비엔티는 나름대로 자기 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풀이 뭐 BLA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약물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할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음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트리비엔티 대응 전략을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보면 우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트리비엔티의 바람대로 해당 약물이 라이선스 아웃이 되어서 주가 상승이 발생되면 이게 가장 베스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워스트는 현실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주가가 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트리비엔티의 주봉 차트입니다. 과거 2018년도 고점이 56,900원이었고요. 지금 최근 3년간 저점이 지난 7월 26일 9,860원입니다. 주가가 거의 5분의 1토막도 현재 단화 상황이고요. 바이오 기업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저점에 있던 주가가 10배 정도 갈 수 있고 20배 이상 갈 수 있지만 뭔가 개발하던 신약이 안 될 경우에는 주가가 5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도 나는 게 바이오 기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는 일단 꿈을 먹는 투자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신약이 만들어질 거라는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는데 이제 지트리비엔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이었던 안구 건조증과 관련된 임상 3상 실패 그것이 아마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여전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돌발 악재 요인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라이선스 아웃이 나와서 주가가 되돌아 올라간다. 그래도 아마 전고점 라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 여기를 최대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지금 일단 보유를 해 주시되 본인만의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내가 무조건 판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저지선을 꼭 구축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시기는 늦긴 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최소한 더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무조건 내가 매도해서 남은 현금을 확보하고 다른 기업을 투자한다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라가더라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전 이상 되면은 매도한다. 그리고 혹시 손절도 염두에 두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2만 원 이상이라도 올라오시면 마이너스 한 2, 30%대라고 하지만 그때도 매도해서 현금을 챙기시는 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G3 BNT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의 어느 정도 투자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의 좋은 의견이 되지 않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은 나름 저희가 이제 제3자 입장, 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더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에서 또 성공 투자하시면 되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빠져나오셔서 다른 기업에서 또 성공해서 좋은 그런 성과를 좀 내시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종목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종목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을 지금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 건데 부분별한 종목 상담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진짜 진정성 있는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저희의 투자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고 혹시나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기업 탐방을 다녀왔거나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좀 디테일한 또 해서 내용들을 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와 함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